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를 좀 마지막으로 볼 텐데 오늘 어땠습니까? 홀딩스가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대 정말 큰 또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분명히 안 좋았죠. 근데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4%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게, 이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 저점 바닥 테스트를 한 번 정도 하락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딱 그 흐름이 나왔고,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미 시장에 대한 하락이 가장 컸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뭐 부처님도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대하던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리고 이제는 수급에 대한 재분배가 나올 만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 자체가 아직 오늘 나오는 이제 이번 주 하락이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이번 주 마감이 안 끝났죠. 이게 뭐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로만 보면 이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어쩔 수 없지. 포스코홀딩스나 퓨처엠도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그런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나올 때는 이제는 다른 섹터들에 우리가 눈을 봐야 되고요. 수급의 재분배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이 이제 기회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안 좋은 뭔가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악재도 아니고요.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에 대한 악재도 아닙니다. 홀딩스나 퓨처엠은 분명 개별 재료로선 너무나 좋은 내용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AI를 이제 지금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또한 AI 섹터로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또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2차 전지 상승과 함께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좀 해 나가겠지만, 과연 여기 단계에서의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조정은 또 어디까지 나올까? 그리고 또 시장은 왜 빠졌을까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뉴욕 증시 기술주에 대한 하락, 또 엔비디아가 하락했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원인이 뭐 여러분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AI 버블이다 뭐다. 근데 AI 버블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버블이라는 건 진짜 지금 누구나 다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때 터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이 오는 시점에서 야 이거 진짜 버블 아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때 버블이 터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버블인지 아닌지도 몰라.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딱 이겁니다. 지금 셧다운이 종료가 됐죠. 호재예요.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장기적으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CPI나 경제 지표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발표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수치가 뭐가 없어. 월가, 특히나 미국 증시, 미국 증권사들은 악재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뭘 무서워해? 불확실성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약간 약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수급의 재분배가 이제 앞으로 홀딩스와 퓨처엠을 분명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여러분께 바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그 고점이 어딥니까? 바로 지금 여기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면, 조금 더 큰 추세를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큰 추세를 보면은 저점이 여기였잖아. 그리고 여기서 주가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정말 큰 추세를 보면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긴 추세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 저점 바닥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에 대한 앞으로의 고점, 저는 여기에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파 고점에서 내가 대응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거예요. 왜? 이 조정 또한 꽤 크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파동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또 큰 비중을 줄여 나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을 또는 시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울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단기 파동에 대한 저점, 그리고 또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예요. 제가 보고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 구간에서 확실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할 매수 타점 또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퓨처엠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둘이 타점은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제가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최대한 빠르게 켜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타점을 최대한 빠르게 또 영상을 찍어서라도 업로드를 할 텐데, 이게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실 놓치고 가기 그러니까 가지고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쉽지가 않고 또 차트를 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제가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포스코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문자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저한테 막 선물 같은 거, 기프트콘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매번 말씀드려도 매번 있더라고. 자,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 받을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스코라고만 여러분들 문자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또 타점을 잡아 나갈 때 미등 시도하고 코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그리고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하던 시절에 재무제표 공부하고 막 시장 그 뉴스 기사 읽고 이거 무조건 믿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이러다가 돈을 정말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시장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나서부터 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좋은 타점들, 좋은 그런 흐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